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면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의 제목은 원래부터 이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부제로는 중앙대 광대뼈 축소 원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어떤 방식으로 광대뼈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재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광대뼈를 축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영상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다음 광대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교수님은 어떤 수술 방법을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 주제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광대 수술을 모든 수술을 다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광대 수술 방법의 장단점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동안 제가 광대 축소 수술을 해온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광대 수술을 하고 그 광대를 재수술, 재건하거나 또는 재위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수술 방법을 했을 때 그 방법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좀 뭐 다른 스님들보다 제가 많이 봤다고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토탈 종합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24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저기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요. 이분께서는 상악 전치가 보이지 않아요. 이분은 재수술이 아닙니다. 성장의 상악의 성장과 상악의 하방 성장과 상악의 전방 성장이 좀 저하되어 있어서 상악 전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악의 전방 성장이 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합죽해요. 그리고 주걱턱 느낌 개선 원해요. 마지막으로 광대뼈 돌출을 줄이고 싶어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자, CT를 보면은 뭔가 좀 짧아 보이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짧고 약간의 주걱턱 모양이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입술보다 상악 전체가 위에 있어서 이분은 가만히 있을 때 웃을 때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을 때 상악 전체가 보이지 않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상악 전치부터 구치가 굉장히 플랫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합평면이 상당히 플랫하기 때문에 주걱턱으로 보일 수 있고 이거는 좀 개선하려면은 시계 방향 회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모입니다.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제가 잊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공유를 허락해 주신 이 영상의 주인공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입술이 뭔가 뒤에서 서포팅을 받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았을 때 주걱턱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폭에 비해서 길이가 상당히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분은 광대 축소를 해도 얼굴 비율에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얼굴을 전체적으로 길이를 늘려주어서 중안부에 비해서 하안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하안부를 늘려주면은 전체적으로 얼굴 비율도 좋아지고 얼굴도 아름다워지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정중선을 좌측으로 1mm, 하방 이동 4mm, 시계 방향 회전 1.5mm, 전진 5mm, 켄트는 우측이 1.2mm 길다. 그리고 광대 축소술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 회전을 제가 좀 작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전진을 5mm 하는데 시계 방향 회전까지 같이 많이 하면은 그 원숭이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회전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어 그래도 제가 시계 방향 회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방 이동을 4mm 하기 때문에 원숭이매가 될 확률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 회전을 약 1.5m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런 미적 기준 자체가 턱이 너무 작아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계 방향 회전은 한 1.5 정도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디지털 서저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악이 굉장히 앞으로 나갑니다. 상악이 앞으로 나가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꺼져 있는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턱이 상악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악이 길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플래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악이 좀 짧기 때문에 그 턱 끝을 좀 늘리는 길이를 늘려주는 전진을 하면서 늘려주는 그런 턱끝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지금부터 그 광대 수술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플라스틱, 그러니까 광대 축소술은 이 바이자이고마틱 디스턴스를 줄여서 얼굴의 비율을 아름답게 하고 특히 광대가 돌출되었을 때 얼굴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으면 아름답지 않고 나이도 들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의 아웃라인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울룩불룩합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옆광대도 나와 있고 45도도 나와 있고 턱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분은 제가 양악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그 관절 재배치로 안으로 줄였고 그리고 광대도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주걱턱 느낌을 개선을 했고 사각턱 수술도 했고 턱 전진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실리콘은 제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좀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면서 갸름해졌고 그리고 양쪽에 이 바이자이고마틱 위드스가 줄면서 얼굴의 폭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부드러워진 그런 결과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대 수술을 전체적으로 광대 수술 하나로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수술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수술 순서에서 각각 수술 순서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광대 수술을 시작할 때는 저는 이 앞에 구렛나루 절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구렛나루 절개를 하고 아치 어스테오토미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치죠, 아치를 자르고 그리고 입안을 절개하고 그리고 입안 플랩 리플렉션 그러니까 박리하고 그리고 바디 어스테오토미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뼈를 잘라내고 그리고 고정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고 다른 스님들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치 어스테오토미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관고 아치를 자를 때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뒤에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뒤로 들어가면 잘라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뒤에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자르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를 수술장에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 여기에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를 때 어디는 앞에 자르고 어디는 뒤에 자르고 그런 비대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저희 논문에 제가 낸 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술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CT에서 제가 어디에 그러니까 관골궁을 자를지 먼저 CT에서 마크를 합니다. 가장 후방에 광대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후방에 그 점을 찍어 놓고 이것을 CT에서 측정을 합니다. CT에서 측정을 하고서 그리고 수술장에서는 콤파스를 활용을 해서 CT에서 제가 계획한 점을 정확하게 인기를 합니다. 뼈에 인기를 해서 거기를 자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좌우를 가장 그 대칭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너무 앞에서 자르면은 충분히 안 들어갈 거고 너무 뒤에서 자르면은 이 걸려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후방을 자른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아치 오스테오토미의 원칙은 일단은 그냥 수술장에서 보고 자르는 게 아니고 수술 전에 CT에서 자르는 곳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수술장에서 인기를 하고 그것대로 자르는 게 일단 저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좌우의 대칭과 가장 확실하게 아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잘랐으니까 그리고서 앞을 잘라야 되는데 이 바디를 자르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L 쉐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메랑 쉐입도 있고 직선 쉐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다 두 줄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줄 자르기를 하고 있고 또 어디는 여기는 이쪽은 한 줄 자르기를 하고 위에는 두 줄 자르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디는 여기는 한 줄 자르기를 하고 아래에 두 줄 자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두 줄 자르기를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해서 여기 있는 광대를 여기에 싹 껴서 뭐 그 분류압을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 저는 두 줄 자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두 줄 자르기를 하지 않으면 광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 RP 모델을 뭐 수십 개를 잘라보면서 이거는 지금 두껍긴 한데 제가 여긴 두 줄 자르기를 하지 않고 한 줄 자르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를 두 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내측에 있는 걸리는 부분을 제대로 갈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측에 걸리는 부분을 잘 갈아주면은 이걸 절대 두 줄 자르기를 하지 않아도 광대는 잘 들어갑니다. 이 두 줄 자르기를 해서 생기는 가장 큰 그 부작용이 볼처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줄 자르기를 해서 하면은 그만큼 여기에 붙어 있었던 그런 골막이 어디 붙게 있습니까? 그 골막이 다 처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치도 물론 두 줄 자르기를 하지 않지만 바디는 가능하면은 뼈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제거를 해도 안쪽을 제거를 합니다. 안쪽을 걸리는 부분을 제거를 해서 하면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저의 수술 원칙 두 번째, 저는 바디 부분에 뼈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한테 왔던 문제가 됐던 걸 보면은 이 광대뼈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말유니온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여기를 두 줄 자르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대뼈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견고하게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이렇게 적어도 세 개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논문에 나온 케이스인데 물론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광대를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 절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눈을 움직이는 이런 근육이 손상을 받은 뭐 그런 논문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건 아니고 좀 좌우를 대칭적으로 자르기 위해서 저는 가이드를 모든 케이스를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비대칭 있는 경우나 좀 정확한 수술이 필요할 때 저는 가이드를 써서 정확하게 이 절골선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00 언제냐 2022년에 제가 써서 이렇게 출판된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광대뼈를 넣고 광대뼈를 예를 들어서 5mm를 넣으면은 절대 연조직이 5mm 같이 따라서 안 들어갑니다. 보통 그 퍼센티지가 보면은 이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약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연조직을 넣을지를 정하고서 그것을 역산을 해서 한 60% 들어가면은 만약에 여기 스킨이 예를 들어 3mm 들어가야 되는데 3mm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뼈는 5mm 정도 들어가야지 연조직이 3mm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건 연구한 바인데 제가 연구한 바에 따라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광대 수술의 원칙은 첫째, 아치 절골을 정확하게 한다. 대칭적으로 한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그쪽에서 뒤에 한다. 두 번째는 바디오스토미 할 때 절대 뼈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냥 안에서 밀어넣고 그 안에 걸리는 뼈를 제거하면은 잘 들어간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좌우에 대칭적인 절골선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약 광대뼈와 스킨이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약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산을 해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만큼
뼈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렇게 제 수술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제가 수술을 했고요. 자, 이분 수술하신 분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술 전후 광대 들어갔죠. 광대 잘 들어갔습니다. 광대 잘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얼굴이 원래 짧고 샜는데 충분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잘 플레인이 좀 더 약간 힙해졌고요. 그리고 이 턱끝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턱끝에 튀어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주기 위해서 이 턱끝을 밑으로 내리면서 뒤로 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직선으로 뺐고요. 그리고 광대를 보시면 저는 가능하면은 이 아치만 넣습니다. 아치만 넣고 뒤에 여기 앞에는 그냥 회전축이 되도록 여기서 이렇게 많이 접혀서 들어가지 않고 회전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 전 상방 위치 하지 않습니다. 상방 위치 하지 않고 그대로 원래 있었던 정도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조직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조직 결과를 보면은 수술 전후입니다. 전후 이쪽이 합죽한 느낌이 많이 도톰해졌음이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고 그리고 좀 턱이 이 툭 튀어나온 턱이 밑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그런 느낌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하관이 짧은 느낌이 하관이 길어져서 훨씬 더 중안부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 가셔가지고 충분히 부기를 빠진 상태에서 사진을 못 찍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각턱을 절대 가능하면 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 사각턱의 아웃라인이 이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악을 내린 상태에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코가 그렇게 크게 들리거나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보셨고요. 자, 이제 이 셉으로 보시면은 상악 전치가 잘 내려왔고 그리고 오클루잘 플레인이 정상치가 됐고 원래 되게 플랫했는데 그리고 턱끝 튀어나온 것이 개선이 됐고 중안부가 늘어났고 턱끝이 툭 튀어나온 거를 뒤로 밀어넣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술이 굉장히 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모를 보시면 아직도 부기가 있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부가 충분히 길어졌고요. 그래서 원래는 얼굴이 좀 넓고 좀 약간 렉탱귤러한 타입이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대도 요 튀어나온 아치 부분이 좀 들어가서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광대 튀어나온 부분 좀 부드러워졌고 하관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각턱의 아웃라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관찰이 되고 코 아래 그 상악 입술에 이런 꺼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뒤에서 치아와 뼈에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합죽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셔도 턱끝 튀어나온 거 개선됐고요. 그리고 주걱턱 느낌도 개선됐고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단차도 괜찮고 그리고 이 꺼져 있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원숭이 인매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약간 고개를 들고 찍었습니다. 그래도 입술이 좀 얇았는데 입술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졌고요. 그리고 사각턱의 아웃라인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도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모습도 훨씬 더 미적인 결과가 관찰이 됩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관계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턱 튀어나온 턱도 턱을 늘리고 뒤로 넣는 그런 턱끝 수술에 의해서 턱끝 모양도 되게 예쁘게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분은 양악 수술을 받으셨던 분도 아니고 상악의 전방 성장과 하방 성장에 약간의 저하가 있어서 그것을 예, 골반을 썼습니다. 골반을 써서 상악을 내리고 그 사이에다가 뼈를 끼워줌으로써 안정화를 도모를 했고 그리고 약간의 회전과 비대칭 개선을 통해서 굉장히 그리고 광대 수술도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미적인 결과가 있었고 또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한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수술하는 광대뼈 수술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는 앞으로도 물론 앞으로 제가 더 배우고 느끼는 게 있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이 원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광대뼈 축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